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멘탈 스토리 6번째는 의존의 덫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둘로 나누면 몸과 마음이다. 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했을 때는 몸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신체적인 머리라고 하는 인지적인 측면도 있고 마음이라는 정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나를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을 하든 세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에 적신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 이거 익숙한 용어입니다. 특히 뭐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고 있는 걸 본다면 마음의 영역에 뭔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우리는 인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음이 왜 아플까? 라고 했을 때 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덫입니다. 덫은 어린 시절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가 가지고 태어나는 나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을 양육자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키워줬느냐, 요게 콜라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이 형성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내가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 시절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덫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생 동안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마음이 아파지는 증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덫에 직면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몸부림쳐서 덫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는 굴복이라고 하는 걸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 내가 남들보다 한 수 아래인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말을 걸지 못해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너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본 적은 없어? 했더니 그 내담자가 전혀요. 누가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우리가 굴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제 도망을 가거나 회피를 하거나 도피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 혹은 내가 조금 민감한 영역들을 직면하게 되면은 이게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좀 회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도망가는 게 가장 좋아요.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반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굴복은 나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야 네가 뭔데 하면서 나를 굉장히 우월감 있는 느낌으로써 상황에 대처를 합니다. 니깎게 뭔데 쥐뿔도 없으면서 감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덫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굴복의 방식으로 도피의 방식으로 공격의 방식으로 대처를 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덫에 사로잡히지 않고 덫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덫 중에서 나는 어떤 덫에 사로잡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6번째, 의존의 덫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혼자 힘으로 나의 삶을 혹은 문제나 난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은 부모님과 나는 너무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존의 덫입니다. 의존의 덫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리잖아.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린 사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돌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본인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존의 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존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잘했거든? 이 과제를 프로젝트를 성공했는데 본인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의 성공은 평가절하를 하고 반면에 자신의 어떤 결점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은 아주 크게 과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결점인데 본인 스스로는 아주 큰 결점으로 인식해서 혼자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지. 의존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성장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좀 과보호적 성장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보호라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참견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과보호 성장 과정입니다. 분명히 일정 정도 부모는 자녀의 삶에 있어서 참견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올라갈 때마다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부모의 참견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녀의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들어갈수록 참견이 더 커지는 경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과보 성장 과정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혼자서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으니까 부모가 조금 대신 해주면 좀 수월할 수 있으니까 해주지만 결국에 부모가 지나치게 참견을 해서 자녀의 삶을 온신숙의 화초처럼 키우게 되면 결국에 그 생은 평생도록 양육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40이 되고 내가 50이 되어도 나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존의 덫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생애라는 말이 있어. 공생애.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 생이 두 개면 삶도 두 개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사람인데 삶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그걸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공생애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사람이 두 사람이면 생도 두 개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생이 하나밖에 없는, 즉 삶이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과보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존의 덫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어른은 연애를 할 때 나를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보호해주는 사람을 자꾸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과하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의존의 덫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보호 연애 대상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중요한 타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여다봐. 나는 어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른이야. 당연히 어른이 나를
돌봐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되게 오리거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어른이 좀 더 많이 돌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른만큼 성장을 해 가고 있으면 키도 크고 성장도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어른으로서 돌봐줬던 역할을 빼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빼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자녀는 의존의 덫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의 덫에 사로잡히면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쇼핑하는 거, 혼자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자체를 하긴 하지만 되게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되게 어려워. 그래서 불안 지수도 높을 것이고 우울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의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벗어나야 되지. 자, 이 의존의 덫을 벗어나는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야, 삶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 하게 되면 행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물론 행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에 나는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육자 없이도 온전하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가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나 혼자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목표 전환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씩 하나씩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혼자서 작은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경험, 그래서 작고 소소한 일상부터 혼자 하는 경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했거나 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평가를 그렇다고 뭐 과대하게 평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한번 보상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승인받고 존중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이만큼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따독따독 해주는 거,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이런 보상 정도 방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친절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의존의 덫에 더 사로잡히게 만들 테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도와주지 않는 중요한 타인한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독립적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